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알아보려 합니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거나 조금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남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보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너그럽게 대하지 마라. 버릇이 없어진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 때문에 타인을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작 돈을 꿔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게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결국 의를 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절교한 친구랑 화해하려 애쓰지 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내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성격이란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 그런 원칙에 의해 인간은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더욱 뻔뻔스럽게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몰래 의식하면서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해고했던 하인을 다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신조와 태도를 바꾸어 버린다.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놓아두어야 한다. 아무리 무해한 문제라도 그들이 알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고 말은 허영심의 문제다. 두 가지가 올 기회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큰 소리로 한마디 하면 사실 가슴이 후련해진다. 하지만 버릇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그러다가는 생각이 말과 친해지고 허물이 없어져 남과 대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크게 벌려두는 것이 현명하다.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마라.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상관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는지 그것들에 대해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런 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자마자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위대한 인물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견해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지나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나의 불행을 절친한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현재 내가 슬픔을 겪고 있다면 남에게 말하지 마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인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남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붙잡지 마라.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세상은 변한다. 때문에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머리로는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 없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각자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가치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고독을 피하거나 고독에 견디거나 고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독에 빠졌을 때 비참한 인간은 그 비참함을, 위대한 인간은 그 위대함을, 즉 각자가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느끼기 때문이다. 조그만 물체라도 눈 가까이 갖다 대면 시야를 가려서 다른 세계를 가려버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변에 있는 인간이나 사물은 제 아무리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예상 밖으로 아무런 재미도 없이 우리의 주의와 사고를 자극하여 중요한 사고나 문제를 밀쳐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자칫 그것이 자신의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때때로 자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점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인간의 육체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열된다. 그와 똑같이 인간의 정신도 고뇌라는 압력이 없어지면 파괴된다. 배가 항해하려면 압력을 가하는 물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육체나 정신의 고뇌라는 압력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개인적, 사회적인 고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뇌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 즐기자는 것이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면 지금의 생태 조건으로는 삶이 불가능하다.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우린 손해난 것이 없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무슨 손해가 났단 말인가. 우리 삶에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인류의 계속적인 존속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일 인간이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의 생태나 지능으로는 영원한 삶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지금 같은 생존의 조건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물며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조건,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성격과 구조를 갖추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죽음은 도덕적 당위성과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살아야만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재능 있는 사람이 할 일은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다.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자연은 때때로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